가야 돈이 보인다. 돈이 되는 금주의 가장 핫한 경제 뉴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금주의 경제 핫 뉴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미끼로 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할인가 매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뜰 소비를 노린 신종 사기 수법들을 짚어봅니다.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관세 협정이 막판 조율 중입니다. 국내 농축산물, 자동차, 철강, 농산물 시장에 미칠 영향과 반응까지 경제 지형 변화와 관세 협정이 몰고 올 파장을 조명해 봅니다.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세 월세화가 가속되며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 중인데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망해 봅니다. 실속형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창고형 마트에 대용량을 나눠 쓰는 이른바 소분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슬기로운 소비 지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B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벗 오늘도 활짝 열려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셔서 생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도 풀어주시고 댓글도 참여해 주세요. 네, 먼저 오늘의 경제 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소비 쿠폰 스미싱부터 불법 할인까지 신종 사기 주의보. 네, 일단 민생 소비 쿠폰 배포가 9일차를 맞이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허 교수님. 민생 소비 쿠폰이 7월 26일부터는 전 국민 신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뜨거운 참여와 긍정적인 소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 식당이나 편의점 그리고 시장 등에서는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체감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유통업계에서도 그 체감 매출에 대한 향후 전망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 쿠폰으로 구매한 후기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카드사들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만 원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활성화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활력 있는 소비 분위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사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민생 소비 쿠폰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불법 할인 거래, 일명 깡이라고도 하죠. 그런 행위가 좀 포착되고 있다고요. 깡도 좋네요. 사기를 치다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소비 쿠폰을 온라인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 할인 거래 행위가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중고거래 사이트나요, 맘카페에 가보시면 지역 카페 상품권 팝니다. 쿠폰 깡 구해요 라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로 정가보다 싸게 팔거나요, 아니면 수수료를 받고 대신 거래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도 위법 소지가 크다라고 보고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시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요. 일종의 벌금이죠. 제재 부과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런 건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하나 몰라 진짜. 그런 생각은 어디서 하는지. 근데 15만 원짜리 쿠폰을 12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솔직히 솔깃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산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불법 할인 거래를 하게 되면은요, 판 사람도 처벌받지만 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산 사람도 처벌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불법 거래가 횡행하게 된다 그러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겠고, 세 가지 페널티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전액 환수는 뭐 당연할 거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단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보조금이 나온다. 이거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스미싱 사기 조심하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소비 쿠폰 지급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고랑평론가님? 그 악은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정말 절감이 되는데요. 소비 쿠폰 지급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카드사인 척 소비 쿠폰 신청 문자를 보내서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일부는요, 쿠폰 수령을 빌미로 보안카드 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부는 절대 문자에 링크를 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이건 100% 스미싱 사기니까요. 즉시 삭제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소비 쿠폰 관련된 사기뿐만이 아니라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도 좀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일명 사연팔이 중고거래 사기 수법인데 저희가 이 사연과 관련된 내용을 연기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명품 연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짜요? 예. 누구일까요? 이쪽에 계십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자, 레디, 액션! 가만히 있어. 헉!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최신 가전 6종이 480만 원? 이거 거의 공짜잖아.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 네, 그 가전 금 매물 내놓으신 분 맞으세요? 아, 여보세요. 예. 전화 잘하셨어요. 네. 그거 원래 냉장고 하나로 300만 원 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6종을 480에 내놨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1년도 안 됐는데 이혼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 예. 어떡하다가요? 아니 근데 저도 그 졸혼 예정이어가지고요. 지금 가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이고, 그럼 빨리 이사 가셔야 되니까 네. 그럼 지금 당장 입금하시면 제가 물건 보내드릴까요? 근데 지금 입금하기엔 제가 2달 뒤에 졸혼 예정이어가지고 그때 입금은 어떻게 안 시간이 돼? 좀 남으시구나. 네. 그러면은 제가 물류센터 비용 돼서요. 네. 제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먼저 돈만 입금해 주시면 보관했다가 잘 보내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네. 이혼을 했어? 다 지금 당장 입금할게요. 예. 세상에 지금 480만 원 띠롱. 정말 너무 싸게 산 거야. 아니 근데 돈만 입금했지 지금 물건 내가 어디 가서 받는 거야? 나 너무 기분이 너무 쎄한데? 가만 있어봐. 지금 저기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한번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 혹시 사기 당한 거야? 이거 어떻게? 저기 혹시 480만 원 주실 수 있나요? 480원도 없어요. 사기꾼이지. 어떻게 내 돈 480만 원. 이게 실제 사연을 저희가 재구성한 거잖아요. 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정말 당하냐. 어떤 사연을 파나 했더니 이혼 사연을 팔아서 사기를 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연팔이 도대체 어떤 사기 수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보셨던 사연이요. 실제 있었던 사연이고요. 이게 감성팔이 이제 사기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제 감성적 이야기로 상대 측의 마음을 좀 녹여냅니다. 이거 아까도 나왔지만 이런 거죠. 내가 이혼해서 조금 싸게 팔게 됐다. 아니면은 뭐 아픈 가족이 있어서 병원비 마련하려고 좀 싸게 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 측에서는요, 이게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감성에 좀 녹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연팔이에 쉽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성이고 두 번째로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진을 이제 좀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 기사님께서 실제 설치하고 있던 사진, 그러면 좀 믿게 되잖아요. 이게 네. 실제 그렇죠. 있는 물건이구나. 아니면은 뭐 택배 받았던 이 박스. 상자 사진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는 쪽에서는 이게 진짜 있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당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까도 나왔지만은 물건이 안 옵니다. 안 와. 그냥 물건 안 오고 돈만 보내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연팔이 사기가 횡행하게 되는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차도남이라고 불렸었는데. 차도남? 뭔지 아시죠? 차가운 도시남자인가? 아무튼 제가 지금은 막 드라마 봐도 막 눈물 나고 맞아. 남의 사연만 들으면 막 공감되고 같이 뭐 해줘야 될 것 같고 호르몬의 변화가 막 호르몬의 있으십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문자 막 보내고. 막 그렇게 네. 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연들 들으면 사주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내가 팔아줘야지 이런 저랑 느낌. 요즘 약간 비슷한 유의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허준영 교수님. 피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셨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되게 약하고요. MBTI도 아주 큰 F입니다. 대문자 영이시군요. 근데 사실 요즘 그냥 눈 뜨고 있다가 코 베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요. 먼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사연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직거래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 이력 조회 사이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가보면 판매자가 과거에 이런 사기 유형을 벌인 적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영어로 속인다라는 뜻이죠. 더 치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판매자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아니면 계좌번호, 아이디 같은 걸 넣어보시면 그 판매자가 과거에 이런 중고거래 사기를 했던지 아니면 혹은 이 금융 사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조회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 후기가 없는 판매자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 송금보다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판매자들이 안전결제로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이 피싱 사이트들을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하실 때는 안심결제로만 거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